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문요한 저자의 여행하는 인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해서인지 이 책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많았고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읽어보면 좋을 책입니다. 저자는 여행을 새로움, 휴식, 자유, 취향, 치유, 도전, 연결, 행복, 유연함, 각성, 노스텔지어, 전환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풀어주고 있습니다. 저자가 정신과 의사로 약 20년 동안 일하면서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던지고 안식년을 가지며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것들을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글에서도 나오지만 이 책은 단순히 여행 에세이라기보다는 여행을 준비하고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 심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여행의 심리학 서적이라고 느껴집니다. 문요한 저자는 오랜 시간 심리치료 전문가로 활동해 왔으며 지금은 상담실에서 벗어나 학교,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개인과 조직의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강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리훈련 전문 교육기관인 정신경영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굿바이 게으름을 비롯해 문요한의 마음청진기, 스스로 살아가는 힘, 1000개의 문제, 하나의 해답 등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여행 목적지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하고 직접 떠나고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다 같이 같은 곳을 간다고 해서 다 같은 느낌을 받고 오는 것은 아닌데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움을 느끼게 하고 누군가에게는 도전을 하게 하며 누군가는 행복을 느끼고 누군가에게는 휴식을 즐길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전환할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문요한 저자는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매너리즘 때문이라도 여행을 가야 한다고 합니다. 매너리즘은 뇌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일은 의식과 반응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일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새로운 자극이 오지 않으면 뇌는 자동적인 반응만 하게 되고 사람은 자연스럽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며 새로운 경험을 할 때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에 여행이라는 새로운 경험과 외부 환경의 변화를 줌으로써 일상의 매너리즘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 천천히 걸어본 적이 없는 저자처럼 대한민국의 성인 대다수가 앞만 보고 달려가고 시간에 쫓겨 살아가고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자 역시 앞만 보고 달렸으며 그러다 보니 환자로부터 선생님 제 말 듣고 계세요? 라는 질문까지 듣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대인들은 정말로 괜찮지 않다고 합니다. 휴식을 취해도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고 있지 못하고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여행이라고 합니다. 휴식보다는 능력을 쌓고 중요한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저자 역시 스스로를 몰아세웠으며 시간 관리 능력이 높아져서 물리적인 시간이 충분하다고 해도 뭔가 다른 것을 계속 해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자의 이야기처럼 시간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 휴식을 취하기 위해 결국 자신이 시간을 대하는 태도와 휴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일, 휴식의 관계를 제대로 살펴보는 여행이 진정한 휴식으로의 여행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애완견을 기르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 애완견 삼식이가 산책을 나가지 못하면 힘들어 할 때가 있는데요. 책에서 역시 감금된 동물들은 힘들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책에서는 우리가 사는 도시를 거대한 동물원이라고 비유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그 동물원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도시 동물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집요한 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국립환경과학원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3세에서 9세 아이들의 평일 중 실외 활동 시간은 하루 평균 34분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공간에서 계속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공간을 떠나 무언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일상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으며 외국 여행을 해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을 텐데 외국에서는 다른 사람의 눈을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관계로부터의 일탈, 관계의 그물로 해방시켜주는 것도 여행이라고 하고 있으며 틀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우리는 여행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나만의 테마가 있을 때 여행이 더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물론 테마 없이 여행을 가더라도 즐겁겠지만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행을 갈 것이냐에 따라 마음가짐부터 달라진다고 보여집니다. 저자 역시 자신이 트레킹을 좋아한다는 것을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그런 컨셉의 여행을 가려고 하지 않았으나 안식년의 여행을 다니면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캠핑을 즐기고 트레킹을 즐기고 자연과 함께하는 여행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저자도 발견했다고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에서 나온 망각이라는 단어는 도깨비 드라마를 생각하게 했는데요. 망각을 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은 망각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행은 우리가 가진 상처를 더욱 잘 잊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여행은 또 다른 도전을 함으로써 나를 더욱 잘 알게 해주는 기회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도전을 즐기는 성향이 있어 보이는데 위험한 일을 즐기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쾌락을 느끼는 것을 보면 번지점프, 암벽 등반, 에베레스트 등산 등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자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행을 할 때는 자의식을 내려놓게 되고 나를 개방하는 자세가 돋보인다고 하는데요. 저자 역시 그랬으며 혼자로의 여행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도 좋으며 혼자 여행을 가서 외지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연결의 여행에서 저자는 다른 사람과의 연결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행 도중 진정한 나와의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때가 많아서 공감이 되었는데요.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면 처음에는 싸우고 마음이 잘 맞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마음을 맞춰가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이 여행의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감을 저자는 여행을 하면서 느꼈다고 하며 그때 행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내가 여행하고 있는 그 자체를 즐기고 행복을 느끼고 그 여행지가 마치 모두 내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자는 여행을 통해 절정 경험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창조적인 경험, 통찰과 자각의 순간, 무한한 사랑, 생명의 탄생과 같은 신비, 세상이나 우주와의 일체감과 같은 강력한 연결감 등과 연관된 폭넓은 경험을 절정 경험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예를 들어 제 친구가 이야기한 사례로 일출을 보며 눈물이 핑 돈다고 합니다. 아름다움의 넋을 보고 있거나 감동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험을 절정 경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행은 유연함과도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여행, 우리는 불확실성이 여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새로운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서는 심리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파악하고 상황에 따라 선택과 행동을 달리해야 하는데요.
유연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불확실성과 친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의 틀에서 벗어나 여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깨달음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시야의 확장, 새로운 관점은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각성하게 해준다고 하며 겸손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흔히 여행을 하면 저절로 견문이 넓어지고 의식이 확장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여행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환으로서의 여행의 역할도 있는데요. 인생은 전환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익숙한 삶과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삶으로 가게 되는 전환을 맞이하고 싶을 때 여행을 떠나라고 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도저히 호전될 수 없다고 느끼는 환자도 긴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 얼굴이 좋아지고 치료가 더 잘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데 잠시 멈춤의 전환, 슬로우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이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2가지의 요소와 자신의 여행 경험을 연결해서 쓴 책이어서 그런지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때도 있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지금은 어디쯤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쉼의 미학, 여백의 미학, 여행의 아름다움을 우리 삶에서도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문요한 저자의 여행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